네,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방조범은 이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주장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증거 기록에는 일단 그 정범과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부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중복된 증인 신청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정범 재판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 정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뭐 변호인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네, 몇 가지 더 특검 쪽에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모두 진술 과정에서 뭐 사실상 확인이 되긴 하는데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조 행위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자기에 의할 수도 있고 부자기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조 행위는 부자기에 의한 방조하고 자기에 의한 방조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 본건의 경우는 자기에 의한 방조와 부자기에 의한 방조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 전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을 건의하고 송미령의 출석을 독촉하였으며 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여당 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 국회 통고 등 절차를 보완하려고 한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무가 있었다는 등 그 공소사실 요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분들은 부자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자기에 의한 방조가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결과 발생을 막아야 될 어떤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모두 진술에서 대부분 나왔던 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기소를 한 게 맞습니까? 네, 별도의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 자체는 방조 행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 기소한 것이다. 네,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그 기재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의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 전에 시점 일부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명확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별제인데 이 공소사실 간에 그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관을 작출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절차를 보완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하자 사후에 그 대통령 부속실장과 다시 그 공모하여 사후에 문서를 작출하였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공소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정리하실 부분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면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공소사실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행사와 관련해서 보관 행위를 행사라고 이렇게 기소하시는 겁니까? 네,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행사란 그 허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행사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그 문서에 신용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이해관계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런 입장에서 등기부나 기타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증거조사 전으로 뭐 관련 증거나 진술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보관 관리해야 하는 부속실장이 이 사건 문서를 공적인 장소인 대통령실에 그 보관한 행위는 그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 입장입니다. 예, 지금 증거 조사 전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 사실에 기초해서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행사라고 하려면 이제 그 문서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 행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는 열람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열람 상태에 두면 그걸 행사라고 일단 판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물을 보관하는 게 이게 뭐 문서 용법에 따른 사용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방조 행위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공범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이제 그 공범의 범위에 따라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공범으로 보고 주장 입증하실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란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범위까지 내부자로 볼 것인지 외부자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견서를 통해서 좀 더 정치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